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비자 17만 5천여 건이 취소됐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범죄와 국가안보 위협 등이 꼽혔습니다. 미국 국내선에 탑승한 한국인이 비자 오버스테이 혐의로 아이스에 체포됐습니다. 이민 단속 확대로 공항과 국내선까지 체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규모 7.4 강진이 발생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고 건물 수십 채가 붕괴됐으며 공항 7곳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인근에서 보트가 전복돼 모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트는 정원 초과에 무허가 운항까지 드러나 선장이 기소됐습니다. 아텍의 음악축제 헤드 인 더 클라우드가 로즈볼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신인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특별한 무대도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 비자 17만 5천여 건을 전격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비자 조건 위반과 범죄 가담, 국가안보 위협 등에 연루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소된 비자 대다수는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마약 등 형사 범죄로 적발된 경우였으며 원정 출산 부모와 정치적 폭력을 선동한 인물들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외교 정책상 이유로도 다수의 추방 대상자를 지정했다며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비자 취소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당국으로부터 벌금 부과 통지를 받은 불법 체류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가 오늘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당국이 추방 명령을 어기고 체류한 이민자들에게 부과한 벌금 총액은 약 84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징수 금액은 약 12억 달러로 전체 부과액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자 대다수가 벌금을 납부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데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민당국은 미납자에 대한 추방 절차와 자산 압류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했던 한국 국적자 한 명이 착륙 직후 기내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체포된 한국인은 조지아 등 미 남부 지역 공항에 도착한 항공기 안에서 체포됐습니다.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추정되며 비행기 내에서 이민당국 요원이 탑승해 직접 체포 연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단속이 공항과 국내선 탑승국까지 확대되면서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들에 대한 적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사복 차림의 아이스 요원들이 국내 15개 이상 공항에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 배치돼 외국인을 체포하는 사례가 급증해 확인된 체포 건수만 최소 27건에 달합니다. 최근 아이스는 조지아주 애틀란타 일대에서 안전한 커뮤니티 작전을 통해 1,226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취업과 금융 범죄를 막겠다며 불법 체류자와 고용주의 의심 금융 거래에 대한 감시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스콧 베선트 연방 재무장관은 지난 6일 애리조나주 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불법 고용과 불법 자금 조달, 금융 사기에 미국 금융 시스템이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금융거래 감시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입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망 핀셋은 지난 6월 은행에 불법 고용과 관련된 금융 사기 징후 1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정부 기록과 맞지 않거나
농업과 건설, 숙박 등 특정 업종에서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ITIN으로 계좌를 연 사람이 여러 업체의 수표를 반복해 입금한 뒤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유령 회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1,000 미만의 수표를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발행하는 경우도 점검 대상입니다. 다만 핀셋은 ITIN을 사용하거나 한 가지 징후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의심 거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고객의 과거 거래와 업종 등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연방통화감독청 등 금융당국은 지난달 취업 허가가 없는 대출 신청자의 소득이 실직이나 추방으로 끊길 가능성을 상환능력심사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지침도 내놨습니다. 재무부는 이달 17일까지 고객과 계좌 실소유주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행정명령에는 다른 위험 징후가 있을 경우 은행이 체류 신분과 취업 허가 정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재무부와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16일까지 외국 영사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 개설 기준을 강화할지도 검토합니다. 현재 모든 은행 고객에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거나 불법 체류자의 계좌를 일괄 조사, 폐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계좌 개설과 거래, 대출 심사가 얼마나 달라질지는 앞으로 나올 세부 규정에 달렸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박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외벽이 힘없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10여 초 만에 건물 전체가 주저앉습니다. 사람들이 서둘러 자리를 피하고 곧 먼지로 휩싸입니다.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던 응급실 건물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공항에선 떨어지는 구조물 사이로 사람들이 뛰어갑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코 지역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났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지진 단층선인 브레고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콜롬비아에서 10년 만에 가장 큰 지진으로 2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11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부상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Todas las personas que puedan venir a ayudar a la Clínica Valle Salud, vengan rápido. Tengo muchos pacientes en la UCI, en hospitalización. 건물 수십 채가 붕괴된 가운데 콜롬비아 당국은 페레이라 국제공항 등 7개 공항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전 취임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He citado a una reunión de urgencia, un puesto de mando unificado, en las oficinas de la UNGRD en Bogotá. Allí estaré con todo el equipo tomando determinaciones. 진앙지가 있는 초코 지역은 접근이 어려운 정글 속에 있어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때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어젯밤 9시쯤 웨스트 할리우드의 루프탑 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한 명이 다쳤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건은 라시에네가 블러바드 인근 호텔 9층에 위치한 해리어트 루프탑 바에서 일어났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다리에 총상을 입은 피해 남성을 확인하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수사를 위해 선셋 블러바드 일대 도로를 한때 통제했으며 현재 목격자 진술과 현장 증거를 바탕으로 도주한 용의자의 신원과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뉴욕 자유의 여신상 인근 해상에서 관광보트가 뒤집혀 20대 어머니와 5개월 된 어린 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 경찰과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10시 25분쯤 리버티 섬 인근에서 승객 14명을 태운 소형 스피드보트가 파도에 휩쓸려 전복됐습니다. 사고 직후 인근을 지나던 관광선에 의해 승객 12명은 구조됐으나 27살 여성과 5개월 된 영아는 잠수부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보트는 정원 10명을 초과해 운항한 데다 아동용 구명조끼조차 갖추지 않은 무허가 불법 영업선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무허가 운항으로 사고를 낸 가해 선장을 기소했습니다.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보행자 여럿을 향해 차량으로 돌진해 8명을 다치게 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차량을 훔쳐 도주하던 운전자가 시속 80마일로 보행자들을 덮쳤고 한 10대 피해자는 차량을 피하려 하자 운전자가 고의로 방향을 틀어 자신을 들이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고로 10대 청소년을 포함해 8명이 심각한 골절과 장기 손상 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살인미수 등 다수의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오는 13일 법정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아태계 음악축제 2026 헤드 인 더 클라우드가 개최됐습니다. 신예 아티스트들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무대도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9년차를 맞은 헤드 인 더 클라우드는 매년 7만여 명의 음악 팬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K-팝 걸그룹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토요타는 이번 축제에서 라이브 음악 플랫폼 뮤직댄을 운영하며 아태계 아티스트들을 후원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year that the Toyota Music Den has been here. The emerging artists are able to perform behind me and hopefully gain new fans and be able to show off their music, their talent, and tell their stories. 이 플랫폼은 비영리 단체와 공동으로 기획됐습니다. 신인 아티스트들을 위한 무대를 통해 음악인들의 성장 발판을 만든 겁니다. We work with school districts all around the country where we train teachers how to teach their kids how to play popular music. Very, very grateful to Toyota for this partnership. We are incredibly grateful to Toyota and Music World for this amazing opportunity to be able to perform with a professional artist. Marshall High School is at the center of Los Angeles, and we welcome students of every background and our AAPI community as well. 토요타는 이날 행사에 주력 전기차 모델을 전시하고 현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차량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We have two different vehicles here. We have the brand new BZ Woodland, 100% electric. Think of it more as our off-road 100% electric vehicle. Can be able to tow up to a certain poundage as well, which is kind of unheard of for an electric car. And then I have the CHR behind me, which is also 100% electric. Both these models were just recently released last year. 헤드 인 더 클라우드에서 열린 토요타 뮤직댄은 축제 속에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토요타는 이번 주말 K콘에서도 무대를 선보이며 신인 아티스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태계 음악축제인 2016 헤드 인 클라우드가 지난 주말 로즈보울에서 개최됐습니다. 뜨거운 날씨였지만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패사디나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양당 지도부가 총력 유세전을 펼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 동력을 둘러싼 상하원 다수당 확보 싸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과 각 주 단위 주요 선거에 도전하는 한인 정치인들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스콘신주 주지사 경선에서는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 의원이 민주당 선두 주자로 돌풍을 일으키며 미 역사상 최초의 한인 주지사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보안 강화와 함께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전면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공공기관과 주요 기반 시설을 해킹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AI 사이버 방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정보 수집 업체에 남겨진 개인정보를 무료로 한 번에 삭제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시스템 도입 며칠 만에 800만 건이 넘는 주민 개인정보가 지워지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조치로 첨단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가 어제 남부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목통이 됐다가 저녁 무렵 모두 복구됐습니다. 버라이즌 측은 누군가 구리를 탐내 케이블을 잘라가거나 고의로 통신선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를 저질러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샌퍼난도밸리와 LA 일대 수많은 주민들의 휴대전화가 긴급 통화 모드로 바뀌고
인터넷이 끊기는 등 하루 종일 큰 불편을 겪었지만 저녁 7시 30분쯤 긴급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버라이즌은 통신 케이블 절도 행위는 주민들의 비상 연락을 막는 중범죄라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걸고 경찰과 함께 범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지난주를 16주 만에 가장 크게 폭등한 주로 기록했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틀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건데요. 3대 지수의 낙폭이 애초부터 크지 않은 가운데 내스닥은 그나마 가장 크게 타격받았고 다우존스와 S&P 500은 보합권의 미미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고용 쇼크가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했던 호재로 작용했던 흐름도 끊겨버렸는데요. 이번 주 줄줄이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지수를 앞두고 관망세는 짙어졌고 투자 심리는 일단 경계심을 드러내며 다소 매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둔 시스코는 이틀 연속 상승했고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5종목 역시 강세를 보이며 기술주들 간의 희비가 엇갈렸음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핵심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투자 심리가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고 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거라는 긴장감도 고조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